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거 사실 실무에서는 소방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는데, 시험에는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레이놀즈 수의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문제를 풀 건데, 원래 레이놀즈 수가 우리 설비 쪽에서 관련 있는 내용이 마찰 손실을 구할 때 레이놀즈 수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마찰 손실 문제가 나중에 가장 많거든요. 이 다음 영상에 올릴 건데, 그래서 이번에 레이놀즈 수를 좀 이해를 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쉽게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레이놀즈 수가 뭐냐? 얘가 일단 무차원수인데 우리 설비랑 가장 친한 무차원수예요. 뭐 말이 어려워서 일단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무차원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단위가 없는 수라는 뜻이에요. 단위가 없다. 그래서 이 식은 단위가 없는 게 우리가 레이놀즈 수라는 걸 인지를 먼저 해주시고, 일단 식을 먼저 보자면 레이놀즈 수는 우리가 밀도, 그리고 얘는 속도예요. 최적이 아니고 로 VD 분의 뮤 분의 로 VD라고 해서, 얘는 이제 속도, 당연히 얘는 밀도고, 얘는 이제 관의 직경이죠. 우리가 쓰는 뭐 단위는 다 미터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미터, 밀도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뉴턴의 점성 법칙을 안 했는데, 얘가 이제 점성계수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처음 공부하면 단위를 못 외워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습니다. 뭐 똑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성계수, 뭐 밀도, 속도, 직경은 다 알잖아요. 사실 원래 직경이라기보다 뭐 대표 길이, 상당 직경, 뭐 뜻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직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기사에선 문제가 없고, 점성계수가 쉽게 말하면 끈적이는 정도예요. 끈적임 정도.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얘 단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외우냐. 얘가 지금 무차원이잖아요. 즉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점성계수의 단위는 위에랑 같아야 단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의 단위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세제곱 곱하기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미터가 되죠. 그러면 미터 지워서 세제곱미터가 미터가 되고, 얘의 단위는 결국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되죠. 그러면 단위를 없애려면 얘도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점성계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나중에 뭐 이런 단위도 나오긴 하는데 뭐 필요 없고, 지금 문제 보니까 그런 건 한두 문제밖에 없고 다 이 단위로 그냥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 VD라고 하는 밀도, 속도, 직경에 대한 단위는 당연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거 숙지 못하셨으면 사실 숙지 하시던가 시험을 보지 마시던가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맞추는 게 되고, 자, 우리가 점성계수가 있는데 동점성계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뮤분의 뮤라고 읽어요. 뮤분의 로 VD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뉴예요. 얘는 뉴분의 VD와 같다 그래요. 이때 얘 지금 뉴를 동점성계수라고 하고, 얘도 단위가 안 외워지죠. 뭐 당연하죠. 점성계수가 안 외워지면 얘도 안 외워져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무차원이니까 속도 곱하기 직경이었으니까 동점성계수는 단위는 뭐겠어요?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를 단위를 외워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외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나 선택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점성에 관련된 애들을 우리가 이제 점성력이라 그러고, 그거에 관련된 힘을요, 위에를 관성력이라 그래요. 즉 운동 에너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즉 얘가 흐르거나 이동할 때 이 끈적임이 얼마나 방해를 하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올 때 이런 게 공부하시다가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B분의 A라는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A와 B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B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B에 대한 A이 B이다, 이걸 숙지해 주셔야 돼요. 대안이 들어가 있으면은 먼저 나온 애가 밑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B다라고 말하면 순서대로 위에부터 기재를 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의 식을 계속 복습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레이놀드 수가 로 VD 뮤는 U분의 VD다. 그럼 지금 삭제를 해보면 VD 똑같으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뮤분의 로는 U니까, 죄송합니다, U분의 1이니까 U는 뮤를 로로 나눈 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시험 문제에 꽤 나오니까 외워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해 안 외우고, 결국 우리는 이 식을 외워야 되니까 이 식에서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단 레이놀드 수의 개념인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놀드 수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냐,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요 큰 수조에 물이 계속 공급돼요. 얘 이제 측정하려는 액체죠. 정확히 말하면 얘가 이렇게 막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파동이 출렁이지 않도록 잘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런 착색액을 놔요. 빨간 물감이라고 해볼까요? 물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아주 쉽게 관을 뽑아서 밸브를 잠궈놨다가, 얘 착색액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을 이렇게 입구까지 뽑아서요, 되게 얇은 관이에요. 물감을 여기서 밸브 달아서 이렇게 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열면 이 안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요 앞에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빨간 액도 조금씩 흘리면, 우리가 이제 물은 투명하잖아요. 제가 파랗게 그렸지만, 파랗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요. 천천히.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천천히 흐를 때, 즉 우리의 속도는 분자에 있으니까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건 레이놀드 수가 작다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물이 이렇게 슉 잘 부드럽게 빨려 나가요. 우리는 이 상태를 충류 상태라 그래요. 즉 눈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선만 보이지만 물이 거의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속도를 이제 밸브를 점점 더 열어서 유량이 많아져서 관내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얘가 빨간색이죠. 흐르다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천이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일단 천이 상태라고 해서 긴가민가한 상태란 뜻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더 열어서 유량이 더 많아져서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난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 짓는 게, 충류 상태는 약 레이놀드 수가 2100보다 작으면은 충류 상태라 그래요. 그럼 난류는 2100보다 큰 거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난류는 레이놀드 수가 4000보다 큰 거를 우리가 난류라 그래요.
뭐 어디는 2400이다 뭐다 하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기 때문에 2100이랑 4000으로 그냥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천이 상태는 뭐냐? 이 측류 상태에서 완전하게 난류로 바뀌기까지 생각보다 좀 그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그 구간이 생기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물을 천천히 보내다가 이렇게 조금씩 속도가 빨라져서 이게 난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난류로 변하는 지점이 우리가 상임계 레이놀드 수라 그래요. 상임계 레이놀즈. 인계 레이놀드 수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빨리 돌리다가 이렇게 좀 느리게 해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수를, 속도를 느리면 레이놀드 수가 느려지니까요. 그러니까 낮아지니까요. 얘를 이제 하임계 레이놀드 수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랑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차가 급가속하는 속도랑 급브레이크하는 속도가 두 개가 같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임계와 하임계의 사이를 우리는 천이 상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드리려고 한 거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 숫자죠. 이 숫자보다 크냐 작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문제의 유형을 좀 분석해 보면 결국 우리가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문제는 로 VD 뮤분의 또는 뉴분의 VD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밀도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중을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비중을 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물질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해서 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숨길 수 있고, 또 속도라는 건 우리가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연속 방정식인 Q는 AV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Q를 준다면 우리가 V를 구해야 되니까 이 Q를 A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이때 A를 안 주고 보통 직경을 주니까 또 여기서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해서 유량을 나눠서 속도를 구해서 이 식에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점성계수를 주면은 우린 이 식으로 풀게 될 거고, 동점성계수를 주면 이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의 차이가 뭐냐?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한 거죠. 근데 얘가 정확히 차이는 뭔지는 사실 기사엔 상관이 없어서 그냥 식으로 뮤는 뮤분의 로분의 뮤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제가 영상을 기사 영상 말고 올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이놀즈 더 공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이놀즈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상류와 비정상류를 구분하여 주는 척도가 된다. 절대 아니죠. 실제 유체와 이상유체를 구별해주는 척도가 된다. 사실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측류와 난류를 구분하여 주는 척도가 된다. 그쵸? 우리가 결국 레이놀즈라는 건 측류와 이 유체의 상태가 측류인지 난류 상태인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애들은 딱히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 5cm인 항상 습관을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주는 조건을 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적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식을 써서 풀지 기억이 나거든요. 5cm는 0.05m가 될 거고요. 비중 S는 0.55가 줄 거고, 유체는 유량을 줬네요. 유량이 0.01. 그리고 동점성계수, 동이 붙으면 U고 그냥 점성은 뮤니까 얘는 U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U를 줬다면 우리가 구할 레이놀즈 수는 흐름 상태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레이놀즈 수를 구해야 흐름 상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레이놀즈 수는 U를 줬으니까 U분의 VD니까 비중은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준 거는 이제 유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V는 유량을 면적으로 나눈 값에 D 그대로 가져와서 직경 곱해주고 뮤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0.01이 Q고 A가 면적이잖아요. 그럼 4분의 파이 0.05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쓰면 헷갈리시려나요? 자, 전 그냥 이걸 다 계산기가 분수가 되니까 나누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01의 제곱 곱하기 0.01에 얘를 이제 뮤로 나눠야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예전에는 저도 분수가 없는 계산기로 했었는데 요즘 계산기 분수 다 되니까 혹시나 분수가 안 되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분수가 되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잘못 썼네요. 0.0 계산기 얼마 안 합니다. 한 2, 3만 원 해요. 요거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25,464 정도가 나와요. 그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난류죠. 4,000보다 크면 난류고 2,100보다 작으면 충류였으니까 우리는 이 답은 난류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름이 주는 거 문제 읽기도 전에 정리부터 65mm니까 0.065인 배관 맞죠? 예, 배관 내로 물이 속도 2.8m/s로 흐를 때 유동 형태는 뭐냐? 근데 밀도는 998, 점성계수 뮤는 0.001139다. 이거 아주 간단하죠. 딱 식이 보기를 줬잖아요. 로 VD는 뮤로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항상 계산해 보셔야 돼요. 998 곱하기 2.8 곱하기 0.065 분의 0.001139를 계산기에 넣고 돌리면 약 16만 정도 나오거든요. 15만 9천 얼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답은 너무나 큰 값이죠. 그냥 뭐 4천 이런 게 아니니까 바로 난류가 되는 거죠. 자, 점성계수와 동점성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가 헷갈릴 만한 건 이거 답이 두 개네요? 아니구나. 곱하기군요. 자, 점성계수와 밀도라는 걸 알 텐데 헷갈리니까 무조건 외운 로 VD 뮤분의 뉴분의 VD를 외우고 날리고 뮤분의 로는 뉴분의 1이니까 뉴는 로분의 뮤가 돼서 뮤 나누기 로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굳이 앞에 식을 외웠는데 뒤에 식까지 추가로 외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자, 또 동점성계수가 0.8 곱하기 10의 제가 이거 잘못 고쳤나 보네요. 10의 마이너스 6승 유체다. 또 내경이 20cm다. 0.2m죠. 또 평균 유속이 2m/s일 때 레이놀즈 수는 얼마인가? 너무 좋죠? U분의 VD가 레이놀즈 수니까 2 곱하기 0.2 그리고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을 하면 50만이 나오는데 너무 글씨를 제가 막 쓰네요. 생각보다 이 글씨가 잘 안 써져요. 5.0 곱하기 10의 5승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동점성계수가 0.6 곱하기 10의 이거 이렇게 돼 있네요. 안 봐도 마이너스 6승일 거예요. 동점성계수 되게 작거든요, 값이. 이 유체가 즉 뮤가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내경 30cm 0.3m인 파이프의 속을
평균 요속 V 3m/s로 흐른다면 유체의 레이놀드 수는 이거 똑같죠. 그냥 U분의 VD니까 얘도 V 3 곱하기 0.3 그리고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하면 150만이 나오고 그거는 1.5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이거 되게 금방금방 풀리잖아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얘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엄청 풀기 쉽다는 거예요. 식만 외우면 끝인 문제여가지고 얘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점성계수가 0.08이고 밀도가 800kg인 800kg per 세제곱미터인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센티미터 per sec인가? 요거 지금 단위 함정이죠? 단위를 항상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그러면 우리가 U는 로분의 뮤였죠? 뉴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얘네가 위에 있구나. 그러면 점성계수 0.08을 800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0.0001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요거 단위 지금 이거 못 외우시잖아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미터로만 풀었어요. 내가 푸는 유체역학은 전부 미터로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0.001인데 우리가 1m는 100cm이고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니까 얘는 만배 해줘야 되는 거죠. 0.0001에 곱하기 10의 4승에서 정답은 3번 1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10cm인 원관 속에 D가 0.1m이다. 비중이 0.85. 기름이 비율은 또 뭐예요? 유량이 0.01로 흐르고 있다. 이 기름의 동점성 계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 이 흐름의 상태는 자, U를 주면 우리는 U분의 VD로 풀 거고요. 근데 V 대신 Q를 줬으니까 써보면 Q를 A로 나눠주면 되죠. 0.01 한번 설명을 더 해석할까요? Q분의 A D분의 뮤 얘를 정리하면 0.01 나누기 그냥 위에 올릴게요. 4분의 파이 0.1의 제곱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곱하기 0.1을 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나누면 얘가 1273이 나와요. 그러면 2100보다 작으니까 얘는 충류 상태의 흐름이 되겠네요. 자, 9번 비중 0.8 점성계수가 0.03 기름 안찌름이 450ml니까 0.45m 파이프를 통하여 유량이 0.3 밀도는 1000이다. 이때 레이놀드 수는 우리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뮤가 나오면 뮤분의 로 VD로 푸시면 되고 뮤는 0.03이었고요. 밀도는 우리가 물의 밀도를 줬는데 얘는 지금 X라는 물질이니까 이 비중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0.8이 해당 물질의 밀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이죠. 그리고 속도가 없네요. Q분의 A니까 0.3을 유량이에요. 요거 4분의 파이 D가 0.45네요. 0.45의 제곱 곱하기 또 D를 해줘야죠. 0.45를 해줬을 때 다 썼죠? 얘가 이제 로 워터 비중 Q를
면적으로 나누고 D 곱하고 뮤를 해준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가 22,635가 나오고 2.26에 10의 4승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안찌름 또 D부터 써주시고 50mm니까 0.05m 동점성계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센티미터네요. 주의해 주시고 이 유체가 흐르고 있다. 충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량은 약 얼마인가? 그럼 먼저 우리가 헷갈리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고 풀게요. 두 번 다시 바꾸더라도 항상 우리의 값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1c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죠. 10,000배 작은 값이잖아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 곱하기 1이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바꿔주면 단위가 미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임계 레이놀드 수가 2100이니까 레이놀드 수가 2100일 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뮤를 적은 거예요. V D죠. 근데 D는 줬어요. 근데 V를 안 줬잖아요. V는 어떻게 구했죠? 결국 Q를 밑에다 쓸까요? 넓게. Q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Q를 나누기 4분의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파이 0.05 제곱 곱하기 0.05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여기에 우리가 210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가 흐를 수 있는 최대의 양인 거잖아요. 2100을 넘으면 충류로 흐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식을 우리가 얘 넘겨서 곱하고 얘네 넘겨서 나누고 곱하면 Q가 얼마인지 나올 텐데 이때 나온 값이 1.6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온 단위는 우리는 항상 미터로 풀었으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근데 보기에 주어진 건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100cm가 1m니까 100cm의 세제곱은 100만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줘서 5 날라가고 이 6 결국 곱하기 10만 남아서 이렇게 찍어주면 16.49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전 문제들보다 훨씬 풀이가 짧잖아요.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